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그냥 계속 읽었던 백산 선생 어록이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그 참석하셨던 분들의 글이고 이제 마지막 뒤쪽에 이제 그 유공자 정보 주요 경력 그리고 생애 및 주요 활동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복회 부회장 우재룡. 우재룡 1884년에서 1955년. 독립유공자 정보. 성명 우재룡. 자는 이견. 호는 백산이다. 다른 이름으로 우경옥, 김재수, 김재서, 김상호, 김한조 등이 있다. 성별 남. 출생일 1884년 1월 30일, 음력 1월 3일. 출생지 조선 경상도 창녕현, 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사망일 1955년 3월 26일, 음력 3월 3일, 향년 71세. 사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달성군, 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운동계열 국내 항일 포상정보 건국훈장 독립장 1963년. 안장장소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46. 우재룡은 독립운동을 하며 주로 우이견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주요 경력 1902년 대구 진위대 진입, 1907년 산남의진 의병 합류, 1915년 8월 광복회 결성, 1920년 6월 주비단 조직,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주요 어록 하늘의 이치는 올바른 것이어서 죄악이 많은 적이 항복하니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서 분을 풀 날이 있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며 한 말.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사랑과 잘 사귀는 데는 신의가 제일이니라. 아들에게 남긴 유훈. 생애 및 주요 활동. 어려서부터 쾌활한 성품으로 주목받다. 우재룡은 1884년 경상도 창녕군, 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우채희, 어머니는 강부여였다. 딸 다섯을 낳은 아버지 우채희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고 40을 넘어 우재룡을 얻었다. 우재룡은 7살 때 가족과 함께 청송으로 이주하였다. 청송에서 우재룡은 심덕열을 스승으로 모시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재룡은 성품이 쾌활하였기에 글 공부에는 마음이 없었고 이 때문에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자주 받았다라고 하였다. 우재룡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우재룡은 용력이 대단하고 장사의 기상을 보였으며 70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광은 사람들을 압도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하였으니 젊은 시절부터 그 기상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재룡의 아버지 우채희 또한 무관벼슬을 맡아 일한 적이 있다. 우재룡이 대한제국 군대에 들어가고 의병 활동에 뛰어든 것은 이러한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것 같다. 우재룡은 1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18살 때 상필현의 딸을 아내로 맞아 혼인하였고 처의 숙부 상백현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우재룡이 서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세계 열강의 이권 다툼으로 어지러운 조국의 형편을 서울에서 직접 목격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대구 진위대에 입대하여 대한제국 군인이 되다 서울에서 돌아온 우재룡은 영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대구로 이사하였다. 우재룡은 대구로 이사한 후 곧바로 대구 진위대에 입대하여 대한제국 군인이 되었다. 우재룡은 자신이 군대에 들어간 이유를 백산실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 형세는 날로 기울어져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말경에 그 난리를 못 면할 입장이 되는지라.
여기서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구원하자면 무력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라 짐작하고 나이 20살에 그때의 국군인 병정진에 입대하여 중대장 나호의 부대가 되었다. 대한제국 군대 훈련 모습. 뭔데? 진위대는 1895년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지방군이었다. 진위대는 1900년 전국에 6개 연대로 재편되었다. 연대 본부는 강화 제1연대, 수원 제2연대, 대구 제3연대, 평양 제4연대, 북청 제5연대, 의주 제6연대에 두었다. 1개 연대는 3개 대대로 구성하였다. 대구에는 3연대 본부와 1개 대대가 주둔하였으며 대구 진위대는 대구, 진주, 경주를 담당하였다. 의병장 정용기를 만나 의형제를 맺다. 1902년 우재룡이 대구 진위대에 입대한 후 조국의 현실을 더욱 어려워졌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조선 주차군을 주둔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1906년에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 간섭을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이때 경상도에서는 정용기가 의병을 일으켜 산남의진을 구성하였다. 일제는 정용기를 아버지 정환직이 서울에서 체포되었으니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짓말로 꿰어 그를 체포하였다. 체포된 정용기는 대구 감옥에 갇혔다. 대구 감옥에서 정용기를 만난 우재룡. 우재룡은 이때 대구 진위대 참교로 근무하였다. 우재룡은 많은 사람이 대구로 찾아와 정용기의 석방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다. 이에 우재룡은 정용기를 흠모하였다. 그리고 정용기와 의형제가 되었다. 우재룡은 정용기를 보며 의병 활동에 참가할 뜻을 품었다. 1921년 우재룡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합방이 되고 내선일체로 동일한 민족인데 불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답. 나는 일찍부터 남선 의병대장 정용기의 의제다. 의형과 맹세하기를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 사생을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의형이 순국하였으니 사상만은 변경할 수 없었다. 사상으로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답. 성과를 얻고 못 얻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났다가 대의를 망각할 수 없다. 일제의 군대 해산에 맞서 병영을 탈출하여 의병에 합류하다. 1906년 아버지 정환직의 노력으로 석방된 정용기는 다시 1907년 봄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하여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또 대한제국 군대마저도 강제 해산하였다. 1907년 8월 1일 서울시위대를 강제 해산한 일제는 8월 3일부터 지방 진위대를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대구 진위대는 8월 4일 해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재룡은 수십 명의 동료와 함께 병영을 탈출하였다. 군인 생활을 하는 동안 보고 듣는 일은 모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이권이 자동적으로 외놈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심지어 국가의 간성의 책임이 있는 병정까지도 외놈의 손에 교련의 훈련을 받게 되는지라 모든 일에 분통이 터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동지 수십 명을 더 부르고 병영을 탈출하였다. 우재룡은 의병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당시 한국의 상태는 독립국이란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질은 없으며 임금은 있으나 권한은 없으며 군대를 해산당하였으므로 일본인을 한국 내에서 전부 추방하여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 생각으로 의병에 투신한 것이다. 우재룡은 정용기가 다시 산남의진을 일으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료들을 이끌고 정용기를 찾아갔다. 우재룡과 동료들이 산남의진에 도착하였을 때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우재룡과 동료들이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병들이 의심하고 조사를 한 것이다. 이에 우재룡은 다음과 같이 크게 외쳤다. 우리는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을 속일 리 없는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그따위 야심을 가지고 왔을 것 같으면 이 하늘 밑에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우재룡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정용기가 이들 일행을 불러보고 기뻐하며 산남의진에 참여하게 하였다. 산남의진에서 앞장서서 활약하다. 산남의진에는 우재룡 외에도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 더 있었다. 고차는 우재룡과 같은 대구 진위대 대원이었으며 김성일, 정춘일, 조선유, 은순택 등은 울산 분견대 대원이었다. 의병들을 훈련하는 우재룡. 1907년 산남의진에 참가한 우재룡은 연습장을 맡아 의병들을 훈련하였다. 같은 군인 출신인 김성일과 김치연도 군사훈련을 맡았다. 우재룡과 같은 해산 군인들은 자신들의 군대 경험을 살려 의병들을 훈련하였다. 그리하여 의병들의 전투력과 전술이 향상되었다. 또 군인들이 가져온 무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산남의진에서 우재룡이 치른 첫 전투는 1907년 8월 25일 음력 7월 17일에 일어난 청하 전투였다. 우재룡은 산남의진 병사 300여 명과 함께 청하를 공격하여 분파소를 불태우고 순사 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산남의진은 큰 공경을 겪었다. 의병장 정용기는 일본군이 청송에서 죽장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정용기는 일본군이 이 밤에서 하루 묵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정용기가 이끄는 본대는 어둠이 걷히는 새벽에 이 밤을 공격하기로 하고 우재룡, 김일원, 이세기 등은 퇴로 차단을 위해 매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세기는 이동하던 중 적은 수의 적을 발견하고 먼저 공격하였다. 의병의 습격을 알아챈 일본군은 역습에 나섰다. 어두운 밤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일본군은 흰옷을 입은 의병을 쉽게 구분하였으나 의병은 그렇지 못하였다. 결국 산남의진은 큰 패배를 겪었다. 당시 상황을 우재룡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이 밤으로 출발하니 산은 높고 계곡은 깊으며 도로는 좁고 수목은 울창하고 밤이라 어두워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금씩 진격하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총탄이 빗발같이 쏟아져 의병진은 대장단이 무너지는 참패를 당했다. 위기에 처한 산남의진을 지탱하다. 이 밤 전투에서 의병장 정용기가 전사하였다. 정용기 외에도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좌영장 권규섭 등도 전사하였다. 우재룡은 정순기와 함께 정용기의 아버지인 정환직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산남의진을 재편성하였다. 위기에 처한 산남의진에서 우재룡은 선봉장이 되어 군사들을 훈련하며 부대를 유지하였다. 또 홍구섭이 일본군에게 퇴로가 막혀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자 정환직의 명을 받아 파견되어 일본군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이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산남의진은 10월 28일, 음력 9월 22일부터 보현산과 북동대산을 근거지 삼아 청하, 청송, 영덕 등 경북 지역에 치열한 항일전을 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손실이 커지고 탄약이 부족하였지만 산남의진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환직 의병장이 체포되어 총살당하면서 산남의진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다. 우재룡은 1908년 음력 1월 1일 보현산 거동사에서 정순기와 이세기 등과 함께 순국한 의병들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정환직의 유명을 따라 최세윤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최세윤은 본부를 남동 대산에 두고 지역의 부대들은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유격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재룡은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영천의 서부 지역을 책임졌다. 우재룡은 팔공산 동화사에 거점을 마련하고 유격전을 펼쳤다. 그리고 경상북도 칠곡의 가산동과 국곡동 등에서 무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최세윤 의병장이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뒤를 이어 이세기도 체포되었다. 우재룡 또한 대구에서 구한 무기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미리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우재룡은 1908년 6월 체포되었고 같은 해 9월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우재룡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의기를 꺾지 않았으며 의병에 참가한 이유를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문. 의병은 무슨 이유로 하였는가? 답. 나라를 찾고자 한 것이다. 문. 돈 1600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답. 민간에서 의연금으로 모집하였다. 문. 나라를 찾으려면 자신의 사재로 하거나 국가의 공전으로 하는 것이지 백성에게 모금하는 것은 도적이다. 답. 국왕이 나라를 도적 맞고 백성이 인권을 도적 맞은 이때에 사재고 공전이고 어디에 분간할 수 있으랴. 박산진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다. 1910년 8월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였다. 그리고 합방특사라는 명목으로 국권회복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우재룡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다시 독립운동에 나섰다. 박상진 아닙니다. 이때 의병장 허위의 제자였던 박상진이 우재룡을 찾아왔다. 우재룡과 함께 산남의진에서 활동하였던 양재안이 소개한 것이었다. 박상진은 스승인 허위가 순국한 이후 그의 뜻을 계승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박상진은 무력투쟁을 통해 조국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재룡 또한 무력투쟁만이 국권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대한제국 군대에 들어갔고 의병에 참가하였다. 결국 우재룡은 박상진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거처를 박상진이 사는 녹동으로 이사하였다. 우재룡은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함께할 동지들을 모았다. 그리하여 1915년 8월 25일, 음력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우리는 우리 대한 독립권을 광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일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불구대천의 원수 일본인을 완전 축출하고 국권을 완전히 광복하기까지 절대 불변하고 일심전력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함. 광복회는 풍기광복단, 독립의군부, 민단조합, 달성친목회, 조선국권회복단 등 국내에서 조직된 다양한 독립운동단체가 참여하였다. 광복회는 독립을 위해 만주의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무력이 준비되면 일본과 전쟁을 치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농지를 개간하여 식량과 병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복회는 다음과 같은 투쟁 강력을 정하였다. 무력 준비. 일반 부호의 의원과 일본인의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한다. 무관 양성.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관으로 채용함. 군인 양성. 우리 대한의 의병, 해상 군인 및 남북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하여 채용함. 무기 구입.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구입함. 기관 설치. 대한, 만주, 베이징, 상하이 등 요지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의 상덕대라는 상회의 본회의 본점을 두고 각지의 지점 및 여관, 광무소를 두어서 이로써 본 광복회의 군사 행동이 집회, 왕래 등 일체의 연락기관으로 함. 행영부. 우리 광복회는 행영부를 조직하여 일본인 고등관 및 우리 한인의 반역 분자를 수시수처하여 포사를 행함. 무력전.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완성함. 상덕태 상회 청구서. 지금 사진 같은 게 좀 안 나가지고. 광복회 사령관은 박상진이었고 우재룡은 권영만과 함께 지휘장을 맡았다. 또 우재룡은 군자금 모집과 국외 책임자로 일하였다. 우재룡은 대동 서점을 운영하던 권영목이 제공한 비용으로 지린성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우재룡은 손일민, 주진수, 양재훈, 이홍주 등과 함께 1915년 12월 지린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광복회 활동을 후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상진과 비밀이 국권 회복을 목적하여 다수한 동지를 모집하여 대정 6년 6월경에 당시 박상진의 집에서 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동해 본부를 중국 길림 지방에 설치하고 조선 지방에는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길림 본부에서는 군대를 양성하고 병기를 사들여 한편으로는 조선 안에 있는 각 지부에 배부하여 무력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큰 단체를 설치한 운동비도 우리견이 각 지방에서 현금 7천만 원을 모집하여 당시 봉천에 있는 김좌진을 주고 김좌진을 추천하여 회장을 삼고 독립을 하던 터인데 동아일보 1921년 6월 11일자 장승원을 총살한 광복회원 우리견은 바로 우재룡을 말한다. 권영만과 함께 세금 운송 마차를 습격하다. 권영만과 함께 우편 마차 습격을 의논하는 우재룡은 권영만과 함께 12월 24일 새벽에 경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우편 마차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우편 마차에는 일제가 영일 경주군 일대에서 거둔 세금이 실려 있었다. 먼저 권영만은 거사 전날인 12월 23일 환자로 가장하고 일본인 마부의 집을 찾았다. 대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는 우편 마차 동승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우편 마차에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었으나 마부는 권영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구까지 태워줄 것을 승낙하였다. 마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권영만은 새벽에 출발하는 우편 마차 짐칸에 행남과 함께 탔다. 우재룡은 미리 앞질러 가 있다가 경주의 효현교에서 우편 마차를 기다렸다. 당시 효현교는 나무다리였는데 우재룡은 나무다리를 파괴하여 마차가 건널 수 없게 하였다. 결국 마부는 얕은 계월물로 마차를 몰고 들어갔다. 권영만은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자 칼을 꺼내어 행랑을 뜯고 안에 든 세금을 챙겼다. 그리고 마차 뒤편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쳤다. 이 일은 대성공이었다. 우재룡과 권영만이 합심하여 빼앗은 세금은 8,700원, 현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 일은 경북 우편 마차 암습으로 널리 알려졌다. 일제는 범인을 잡고자 수소문하였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우재룡은 2일 직후 만주 서간도로 넘어가 길린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에 앞장서다. 1917년 대구 권총 사건이 일어나 대구 지역 광복 회원들과 사령관 박상진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회원들은 비밀을 유지하였고 일제 광복회 실체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박상진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진이 없는 동안 우재룡은 광복회를 유지하며 군 자금 모집 활동을 이어나갔다.
박상진이 석방되자 광복회는 더욱 활발하게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광복회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의 자산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의연금을 요구하는 포고문을 발송하고 광복회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의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비밀 유지를 위해 포고문은 만주에서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재룡은 국내에서 작성한 자산가의 명단과 포고문을 만주로 가져가서 발송하였다. 또 포고문을 한 곳에서만 발송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안도 신의주와 정주에서도 발송했다. 광복회는 1917년 8월 말 경상북도 지역 자산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송하였다. 아, 슬프다. 우리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인가? 4천년의 종묘 사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2천만 민족은 노예가 되었고 나라의 지옥과 백성의 욕됨이 끝에 이르렀다. 아, 저 섬나라 오랑캐가 오히려 이에 배부른지 모르고 나날이 악정과 폭행을 가하여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멸망케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점차 가라앉아 장차 화가 미칠 것을 알지 못하고 편안함만 도모하려 한다. 보금자리가 깨진 곳에 어찌 알이 완전할 수 있겠는가? 백자천손이 모두 원수의 희생이 되고 천창만상이 역시 다른 사람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피눈물이 흘러내린다. 중략. 제물로서 보조를 하여도 힘이 부족함이 아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일치한 열성이 없는 것이다. 이 어찌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닌가.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식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지녀 지혜가 있는 자는 서로 충정을 알리고 비밀리에 단결하여 본회의 의로운 깃발을 동쪽으로 가리킬 때를 기다리고 재력 있는 자는 각기 의무를 다하여 미리 저축하여 본회의 요구에 응하라. 나라는 회복할 것이요 적은 멸할 것이요 성공은 약속하여 기다릴 것이다. 어찌 쾌하지 아니하고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만일 흉적에 아부하여 기밀을 누설하여 화를 동포에 끼치고 또 본회의 규약을 따르지 않고 기회를 그릇되게 하는 자 등의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해진 규칙이 마땅히 있다. 명호라. 우리 동포는 스스로 오해함이 없이 성심여혈로서 기회에 부응하여 방조를 주고 각각 천직을 다하기를 바란다. 광복의 창립 제13년 정사 8월 1 광복회. 이어서 광복회는 1917년 11월 16일 충청도와 강원도 자산가들에게도 포고문을 발송하기 위해 만주로 향하였다. 우재룡은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날짜를 나누고 중국의 단동과 봉천 등지에서 포고문을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활동하였다. 악질적인 친일파 처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의연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이를 일제경찰에 신고하는 이도 있었다. 광복회는 악질적인 친일파를 처단하여 이를 경고하고 민족적 각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도 지부는 서도현, 양재학을, 경상도 지부는 장승원을, 충청도 지부는 박용하를 각각 처단하였다. 우재룡은 장승원 처단에 참여하였다. 장승원은 의병장 허위의 추천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고 허위가 의병을 일으키면 자금을 댈 것을 약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1914년 허위의 형 허역이 군자금을 요구하자 밀고까지 한 인물이었다. 우재룡은 권상석, 임봉주와 함께 장승원 집을 탐문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처단하려 시도도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시일이 지나 우재룡은 포고문 발송을 위해 만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대신 최기중에게 권총을 전달하였다.
1917년 11월 7일 채기중은 유창순, 강순필, 임봉주는 장승원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장승원의 집과 마을 어귀에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뜻이니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 경계하는 이 광복회원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돌아왔다. 장승원을 총살한 우의견, 우재룡, 동아일보 1921년 6월 11일자. 대동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를 추진하다. 일제는 1917년 10월경부터 광복회의 존재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광복회가 발송한 포고문을 받은 부호들이 이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일제 경찰이 충청도 지부원 장도원을 잡아들이면서 광복회 회원들의 체포가 이어졌다. 1918년 2월 말까지 37명의 광복회 회원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에는 총사령관 박상진도 포함되었다. 이어서 다른 지부의 회원들도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박상진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에 머물던 우재룡은 체포를 피해 중국 만주 길림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1919년 3월 3일 운동이 일어나자 곧바로 귀국하였다. 다행히 함께 광복회 지휘장으로 활동하던 권영만은 체포를 면하였기 때문에 우재룡은 그와 함께 광복회 동지들을 모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7천여 원의 의연금을 모았다. 우재룡은 해체된 광복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논산 지역에서 자금을 모집할 때도 자신을 광복회원이라고 하였고 그와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도 광복회원임을 자처하였다. 또 우재룡은 조선민족 대동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1919년 3월 전협, 최익환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대동단은 고종 황제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을 상하이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다. 우재룡은 권영만으로부터 이러한 계획을 듣고 자금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의친왕 망명 시도는 실패하였고 전협 등도 체포되었다. 그러자 우재룡은 곧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에 한운 등을 광복회 대표로 임시정부에 파견하였다. 상하이로 떠났던 한운과 박문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우재룡은 의열투쟁 단체 조직을 계획하여 1920년 5월 조선 독립군 사령부를 설립하였다. 조선 독립군 사령부는 1920년 8월 미국 의회 의원들이 국내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의원단을 환영 나온 일제 관리들을 처단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경찰의 대대적인 예비 검속으로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실패하였다. 주비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조선 독립군 사령부의 중심 인물들이 체포되었을 때 우재룡은 체포를 면하였다. 당시 우재룡은 전라도와 서울을 오가며 군자금을 모집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우재룡은 권영만, 안종훈, 소진영 등과 함께 충남 노산에서 자금을 모집하면서도 서울로 활동 영역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우재룡은 조선 독립군 사령부와 별도로 1920년 6월 서울에서 이민식, 여준형, 장은규 등과 함께 주비단을 조직하였다. 주비단 활동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주비단은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공채를 팔아 자금을 모집했다.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채는 모두 10,000원분이었다. 100원권 30매, 500원권 6매, 1,000원권 4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채를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우재룡. 그러나 우재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권영만이 체포되었고 이어서 1920년 12월 자금을 모집하던 주비단 단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었다.
일제경찰은 조선 독립군 사령부와 주비단 활동 중심에 우재룡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결국 1921년 4월 17일 우재룡은 군산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6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우재룡은 군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곧바로 서울로 압송되었다. 일제는 우재룡에게 갖은 고문을 가하며 광복회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재룡은 조금도 굴복함이 없이 당당히 독립 의지를 내보였다. 문. 그렇다면 무력으로 조선에 밀고 들어와 일본의 통치를 배척하고 국권 회복을 도모할 생각이었는가? 답. 그랬었다. 문. 서북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독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무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양을 손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당시 피고는 그렇더라도 무력으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답. 가능하든가 불가능하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한 일이 없다. 조선인으로서 국권을 도모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제재판부는 1922년 우재룡에게 살인교사 및 대정 8년 재령 제7호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우재룡은 1937년 감형을 받아 석방될 때까지 무려 16년간의 긴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광복회 재건을 위해 노력하다. 우재룡은 다시 동지들을 모으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우재룡은 박상진의 손자인 박문태와 광복회 동지였던 이정희 등을 만나 광복회 재건을 논의하였다. 재건 광복회를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정신을 되살리고 이에 새 나라 건설에 힘을 보태려 한 것이다. 우재룡은 1945년 10월 광복회 재건을 선포하였다. 박상진의 동생인 박하진을 광복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권영만과 함께 총무를 맡아 광복회의 실무를 또다시 책임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회장을 맡아 광복회를 대표하였다. 우재룡과 재건 광복회는 대한무관학교 설립 논의에 참여하는 등 새나라 국방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선양 사업도 실시하였다. 그리하고 1946년 2월 15일 임합 전투가 있었던 경북 영천에서 고 산남의진 순절 제공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재건 광복회는 1946년 2월 미 군정에 정당 및 사회단체 등록계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활동상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3월경 재건 광복회는 해산된 것 같으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재룡은 6.25 전쟁이 끝난 후 1854년 가족들과 함께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이주하였다. 1955년 우재룡은 경상북도 영천에 사는 정노용을 찾았다. 정노용은 우재룡과 함께 의병 활동을 벌인 정용기의 손자였다. 우재룡은 정노용에게 자신의 생애를 구술하였고 정노용은 이를 받아 적어 백산 여화를 펴냈었다. 이는 백산 우재룡의 지나온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노용은 1971년 이를 다시 국문체로 번역하여 백산실기로 다시 펴내었다. 구술을 마친 우재룡은 중풍에 걸렸다. 정노용의 가족들은 우재룡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5일 만에 다소 몸을 회복한 우재룡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55년 3월 26일 음력 3월 3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재룡의 공헌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집 근처에 묻혔던 우재룡의 유해는 1967년 6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하여 안장하였다. 상훈 및 추모 활동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1963년 추석
2009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년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흉상 건립 상세 연보 1884년에서 1955년 1884년 1월 30일 경상도 창녕에서 태어남 1902년 대구 진위대 입대 1907년 산남의진 의병 합류 1907년 9월 이밤 전투 1915년 8월 광복회 결성 1915년 12월 경북 우편 마차 습격 1920년 6월 주비단 조직 1922년 무기징역 선고 1955년 3월 26일 사망함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석 끝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이것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백산 우재룡 독립운동가의 백산선생 어록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